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상고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고 고대사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북소년 경기 서브노트 강의 때 했으니까 그걸 좀 듣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구석기에서 이제 청동기까지 쭉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보면,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모비우스 확설 디오픈 유물이 추토된 곳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전곡리 유적지죠. 음. 그래갖고 이제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것은 그 전기 구석기 유적지를 크게 두 가지 나눴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집게 문화권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목토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모비우스는 집게 문화권은 주로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있고 그다음에 주목토끼는 그 당시 유럽이나 그다음에 뭐 인도 이런 등등이 있다. 자, 이렇게 구분했어. 근데 이제 주목토끼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 어느 게 더 발달했냐면 이 주목토끼 문화권이 더 발달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분했는데 이 모비우스 학설이 깨진 게 뭐냐면 전곡리 유적지죠. 그래서 전곡리 유적지 때 뭐가 발견된 거야? 아슈리아형 주목토끼가 발견된 거야. 그리고 이때 발견하고 나서 곳곳에서 이제 주목토끼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집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비우스 가설이 깨진 게 이 전곡리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을 볼게요. 자, 오답 보면 이제 두루봉 동굴이 있어. 두루봉 동굴. 청주 지역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굴을 뭐라고 하냐면 그 두루봉 동굴이 여러 가 있거든요. 그중에 홍수 동굴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홍수 동굴. 자, 그래서 홍수가 발견했다 해서 홍수 동굴이라고요.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따주는데, 자, 이 홍수 동굴이 왜 유명하냐면 이게 후기 구석기 때 유적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홍수 아이예요. 거기에 이제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매장을 했어요. 근데 그 가슴팍에 뭐가 뿌려져 있냐면 꽃이 풀어져 있어. 꽃가루가 뿌려져 있죠. 그러면 꽃가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름대로 내세관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예. 삶의 공간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간을 분리시키면서 죽은 후의 세계에 뭔가 있다는 추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세관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두루봉 동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포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북도 옹기군 구포리 서평에 있죠. 1963년에 발견된 유적지인데 이거는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비대목 돌굴은 이제 제주도 에어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동굴 주거 유적지야. 주거 유적지인데 석기나 목탕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 수옥 같은 동물 화석도 발견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요건 전곡리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신석기 생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여기 보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자, 별을 축소하여 비싼 무늬토기에 저장하였다. 자, 요거 왜 틀렸을까요? 비싼 무늬토기는 맞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니까 벼가 축소했다는 게 틀리죠. 벼 추소. 벼를 추소한 것은 언제 때냐? 청동기 때요. 그래서 이제 벼를 이제 생산할 수 알 수 있는 타나미가 흥하미 유적지였는데 이 흥하미 유적지가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야. 예. 그래서 신석기 후기 때죠. 신석기 후기 때는 벼가 아니라 조와 피를 주로 이제 수확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른 시족과 결혼을 통해서 족장 세력들이 강화됐다. 자, 여기에는 이제 볼게 다른 시족과 결혼했다는 것은 조계원이죠. 이건 맞아요. 그래서 조계원 통해서 시족들이 조계원을 통해서 결합돼 갖고 뭘로 발전됐다. 부족으로 넘어가죠. 조계호는 왜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막고 유전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건강한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족장 세력이 강화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청동기와 관련돼 있어. 이건 신석기하고 아니죠. 자, 그다음에 가나박기와 뼈바늘로 의복과 금을 만졌다. 이거 맞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나박기와 뼈바늘로 의복과 금을 제작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고인돌 적석총을 축조했다. 근데 자,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영혼 분멸 사상이죠. 죽은 후에 영혼이 있고 이것이 없어진다는 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상인데, 그래도 이게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른 동쪽에 향해서 시체를 누워서 매장한다든지, 이걸 동친 신장 안 왕화장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무생물에 생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상도 육체적으로 없어지지만 계속 무생물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석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왜 틀렸냐? 끝이 틀렸죠. 고인돌과 적소총. 자, 적소총은 동물주의 무덤이죠. 이 고인돌과 적소총은 나중에 청동기나 초기철기 시대 때 등장한 무덤이야. 그때 틀렸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볼게요. 이건 또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있었다. 맞죠? 답이. 자, 애니미즘이라는 건 무생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는 거고, 샤머니즘은 죽은 사람과 산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 토테미즘은 동물이나 동식물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자기 조상신과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의 발달로 반달 녹화를 사용했다. 예. 돌을 사용하니까 신석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청동기예요. 벼농사 발달과 청동기 관련된 거죠. 청동기 시대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농기구는 석기였어요. 예. 청동이 아니라, 청동은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시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동 사용하지 못하고 또 마모도 자주 돼요.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돌을 사용했다. 자, 그 정통적인 배삼인수 철학이 형성됐다.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인 그런 이제 배삼인수 철학 형태가 등장한 건 청동기죠. 청동기 때는 이제 인연생산문이 나타나면서 부족과의 싸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자연관계와 방어의 필요성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구릉지대에 이제 거주했고, 산을 등지고 앞에 강이 있고 방어와 농경이 가능한 지역을 최적의 조건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쭉 나오는데, 우주 미사리, 미송리, 경기도 하남 미사리, 당양 수양계, 이런 것들이죠. 자, 거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우주 미송리 유적지인데, 이 우주 미송리 유적지가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 미송리시 토기가 발견됐어요. 교과서에도 나왔죠, 미송리시 토기. 네. 자, 이거는 그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로서 주로 고조선의 북방 경계성을 측정하는 데 지표 유물이야. 네. 그다음에 경기도 하남 미사리. 네. 이 미사리 유적지는 신석기 중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적지죠. 그다음에 당양 수양계는 구석기 후기 유적지예요. 이거. 그래서 이때는 물고기로 새긴 예술품이나 뗀석기 제작기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경기도 하남 미사리를 제외하고는 다 그 뭐냐 청동기 시대 때나 아니면 구석기 후기 때 유적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석기 문화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예.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 김교사는 문항을 출제한 후에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문항을 수정했다. 자, 김교사의 수정 후 문항을 올바르게 반영한 여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수정준에 보면 다음 장 신석기 시대 유적을 발견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오는 것은 서울 안사동,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뭐 이런 유적지가 있고, 지문도 있고 답을 4번이라고 했어요. 예. 돌 간판에 국시를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근데 이제 수정후 문항을 보면 그림과 같은 생활이 이루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을 오는 것은 자 앞에 이제 유적지만 나열되는데 솔직히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벌써 신석기 유적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유적지라고 했으니까 금방 이거 문제될 뭐냐면 의미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의미 있게 여기 위해서는 요거 그림을 넣었어. 예, 신석기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 운집이 살고 그다음 빗사무리토기 같은 걸 만들어 보니까 아 얘들이 신석기 유적이라는 걸 유출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문을 뒀고 지문은 똑같이 이제 4번이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교과 협의회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교사가 얘기한 거 보면 유적지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위견이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위견이 반영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지 관련된 그림이 집어넣죠. 예. 그다음에 이해를 보면 박 교사는 답지에서 여러 시대의 생활 모습이 고르게 안배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답지에 보면 여기 보면 1번, 3번, 5번 보세요.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반달 로컬 등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했다. 그리고 부족장은 고인들을 만드는 데 사람을 동원했다. 이걸 봐야 되겠네. 예. 자, 이거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청동기죠.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시켜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2번만 구석기 시대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오답지의 매력도가 없는 거야.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박 교사의 의견은 그냥 무시당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 교사를 보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됐죠. 그림 같은 거 있잖아. 그림. 자, 그 다음에 니을 보면 중학교 교사 보면 답지 2번도 신석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여기 2번 볼게요.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했다. 자, 이것도 뭐냐면 구석기도 해당하지만 신석기도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석기의 특징이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초기와 중기 때는 수렵 체질 경제라고 했죠. 후기 때 가서 농경생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담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집어넣죠. 무시하고 이제 뭐냐면 고쳐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이 닐 이거 틀렸죠.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반영된 것은 기읍과 디귿이 된 거야. 2번. 요거 딱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신석기 관련된 문제가 없지만 제가 지금 요번에 평가책을 보니까 역교론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역교론. 그 역교론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문두, 제시문, 그 다음에 이제 선지 할 때 원칙들 있잖아요.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그 뭐냐면 제시문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건 원칙하고 연결된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래서 역교는 문제 같아. 이거는 역교는 약간 지금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번 역교는 문제도 요거 한번 잘 보고 생각을 했으면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답이 2번이고요. 그다음 5번을 볼게요. 5번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그 10년도 기출 문제인데 10년도 나왔던 문제는 되게 어렵게 냈어. 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시기다 같아. 여기가. 그래서 20년도 어렵지만 10년도 되게 어려웠어요. 요 10년도 문제는 국편이 신편 한국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예.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때 유적지야. 예. 그래갖고 이제 집자리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가는 어느 유적지냐면 청동기 시대 때 송곡리 유적지야.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적 송곡리 유적지가 있죠. 예. 이 송곡리 유적지는 집자리 두 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많은 게 원형 집자리예요. 보통 청동기 하면 방형 집자리가 많은 걸로 돼 있지만 요때 원형 집자리가 많아.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 들어가면 방형 집자리 유적지가 좀 들었었거든요. 아마 이제 원형 집단이 방형 집단한테 점령당하면서 그런 유적지가 이제 바뀐 것 같아. 집자리 유적지가.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잘못 생각하면 신석기 유적지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암사등 유적지 왜 이렇게 하면 원형 유적지고 여기 하도라고 생각해서 암사등 유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청동기 시대 송곡리 유적지예요. 요거는 이제 9편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때 하덕이 있던 자리잖아요. 하덕이 딱 중앙에 있잖아. 근데 청동기 시대 때는 하덕이 한쪽 벽으로 옮기는데 여기 특징이 이제 뭐냐면 여기는 하덕이 없어요. 이거 하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하덕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그 잉여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야. 창고 팬트리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예, 여기는 그 뭐냐? 요거는 작업 공간이야. 예, 여러 가지 뭐 돌을 갈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있고 하덕이 없다. 그러면 이게 송곡 유적지의 전말 특징인데 송곡 유적지 하덕이 없어요. 아마 그 날씨가 그 당시 송곡리가 따뜻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덕이 없는 걸로 이제 있고요. 여기 그 잉여생산물 보관하는 창고 같은 구덩이들은 이게 송곡 유적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밖에 없어. 집자리 중에 세 곳밖에 없고 따로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자, 창고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잉여 생산물 통제하는 집단, 지배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디와 관련된 유적지냐면 나는 그 철기 시대 때, 초기 철기 시대 때요.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초기 철기 시대 또는 철기 시대 때 유적지야. 그래갖고 요거는 여자형 유적지죠. 여기 보시면 한자 여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여자형 집토 유적지야. 자, 여기 철기 시대 때 이제 집토의 특징은 하덕에서 나오는데 하덕이 터널 형태가 돼서 완전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있고 여기가 이제 하덕 자리죠. 집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요 하덕에서 불 떼갖고 여기 통로를 통해서 밑에 온돌이 깔려 있죠. 온돌. 자, 그래서 이제 온돌이 변화됐다. 근데 온돌은 이제 삼국시대까지는 북방 쪽이니까 북방 계통 유적지인데, 자, 하여튼 요런 유적지가 이제 보이는 것은 동해나 뭐 옥저나 그리고 영동 지역 이런 지역들이야. 이런 지역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5번 내용을. 가 유형에서 비싼 무늬 투기 출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틀리죠? 네, 비싼 무늬 투기는 신석기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려. 아마 이제 그 출제진들이 요걸 제시하면 원형 집자리니까 이거 그 신석기 유적지 아니냐. 교과서도 있죠. 이거 하도 해석되고 이렇게 이걸 오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 신석기 시대로 얘들이 잘못 착각해서. 근데 이거는 신석기가 청동기죠. 그래서 암사도 유적지가 아니에요. 예, 이건 성공리 유적지야. 그러니까 틀려요. 자, 그럼 가유형이 조성된 시기에는 한우나 목책을 갖춰 방어침략이 나타났다. 맞죠? 청동기 시대 때의 특징 중에 대개 보면 이제 잉여생산물 투쟁 둘러싸고 부족 간의 싸움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거주지가 강가나 그런 걸 거주하는 게 아니라 구릉지대에 거주해요. 이게 왜 방어하기 되게 좋거든. 그리고 벼농사를 지으려면 이게 수리시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수지를 만들 만큼 그 뭐냐 강력한 그 국가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곡물 받아서 수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구릉지대에 이제 주로 많이 거주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우는 뭐예요? 마을 주변에 이제 도당을 펴놓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자와 비슷한 거야. 목책은 이제 이렇게 한우를 둘러싸고 있으면 이게 물이고 물이 없네 파란색이. 예. 하여튼 이렇게 물을 둘러싸 있으면 여기에 높은 목책을 둬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시망인 망루를 두고. 근데 이런 그 방어 침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보여. 청동기 시대 때 공통된 현상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맞죠?
그래서 나유형은 영서지방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 유선 지역에 발견됐다. 예. 그 영동, 영동도 이제 주로 하지만 영서지방도 발견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교과서에서는 동해 옥조 유적지로 여자형, 철자형 유적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초기 철기 시대 때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유형에는 토기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철기가 출토됐다. 예, 철기 시대 때 유적지니까 철기가 출토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형 집터인 이제 명주 안인리, 인리, 하천리 유적지에 철기류가 발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미사동 나 명주 안인리나 하천리 유적지는 또 경질 무문토기야. 그래서 타달무토기가 발견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중부 지역의 철기가 널리 보급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예.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청동기 후기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와 철기 시대 거쳐서 있는데 BC 대략 3세기에서 BC 1세기인가 1세기부터 AD 3세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기 국가 시대 때 있죠. 예, 여기야 철기 시대와 많이 겹쳐 있는 시대죠. 예. 자,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니은이니까 5번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국편위에서 먼저 찾았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이건 한문 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당군왕군이라 했다. 그는 요가 즉위한 50년 경익년에 즉위를 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거 삼국유사가 이제 이년이 약간 이상하다. 단지가 안 맞는다. 당 요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인데 50년 정사년이지 경익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의문을 포하고 있죠. 요거는 그 삼국유사를 썼던 이전승님 이전의 스님이 의견이야.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에 도읍을 평양성이라 했다. 예. 그래서 서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의 서경 고려시대 서경이죠. 그리고 조선이라 칭했다. 이 내용이야.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이고요. 그다음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자의 후손 기자의 후손이 조선을 책봉한 자가 주나라의 세태를 보고 그리고 연이 수소 높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동쪽을 공략하려고 하자 조선을 봉안받은 자가 수 왕이라고 칭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연을 치려고 하니 주 왕씨를 높이려고 했다. 근데 이제 대부 얘가 이 소식을 듣고 가나에 그만뒀다.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만뒀지만 연나는 쳐들어왔죠. 연나 진기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진기한테 많은 그 땅을 그러니까 빼앗기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 내용 있죠. 자, 그 사기에는 상이 허락하였다. 상이라는 것은 항상을 의미해요. 황제가 허락을 했는데 뭘 허락했냐 보면 이리하여 위만이 병사와 재물을 얻어 그곳에 작은 침략을 하여 항복을 받으니 진번 인두 등이 모두 복속하여 지방이 수천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한나라와 그다음 위만 조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나라와 위만 조선이 사이가 서로 나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이제 우고왕 때 얘기고 그 전까지는 협력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위만이 한나라의 어떤 그 위세 아래 또는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진본과 임둔을 점령했다 했어요. 예, 진본과 임둔. 진본과 임둔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야. 민족 이름이에요. 삼국시대 때는 민족 이름, 그러니까 종족 이름에 따라서 부족의 이름에 따라 그 지명이 결정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뭐 임두군 뭐 이렇게 지명이 나오죠. 한사군 때. 이거는 그 지역에 임두라는 그 종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낭랑은 조선 백성들의 팔조법을 범하며 팔조법을 범하면 살인한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남의 시체를 상한 자는 공을 보상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집에 노예가 되고 여자는 노비가 된다. 속죄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고조선의 건국기호는 그 당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 증명됐어요? 아니죠. 없어요. 보통 건국기원 하면 BC 2333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국기념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요의 즉위년보다 50년 뒤니까 그 뭐냐면 무직년 50년 뒤면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이거 간지가 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근데 건국기원을 알고 있는 거는 BC 2333년. 이거는 동국통감에 있는 거야. 근데 건국기념이 기원이고 이게 역사적 사실 증명된 건 또 다른 거죠. 동국통감에 BC 2333년으로 해놨지만 이는 그 동국통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조선이 오래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요게 즉위년이 2358년이니까 거기에 이제 25년, 그 당시에 25년 뒤에 당군 조선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2333년 된 거야. 그만큼 당군이 조선이 오래됐다. 유구성을 얘기한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역사적 건국기원의 어떤 유구성을 얘기한 거지 고조선의 건국의 유구성을 얘기한 거지 이게 2333년이 고조선이 성립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보기에 영사도가 그 다음에 이제 유물들을 볼 때 보통 BC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에 그 고조선이 성립됐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 예전에 한번 삼국유사가 BC 2333년에 영시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삼국유사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그 내용은 동국통감에 있는 내용이고 그 동국통감의 내용도 그만큼 당군 조선의 유구성을 강조하려고 한 거지 이게 역사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왕씨를 도와서 연을 격파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왕씨를 도와 연을 격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을 알 수 있는 징계가 고조선을 침입한 당시는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그 징계 침입 고조선의 상당한 영토를 상실해서 중심 지역이 여동 지역에서 평양 지역 옮겼다는 추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사료 자체는 기자의 후손 조선후가 주왕씨를 도와서 연을 격파했다는 것은 사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격파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연한테 오히려 당했죠. 징계한테. 그래서 이건 격파하였다가 아니라 연에 의해서 격파되었다가 이제 있죠. 예. 근데 이 사료에 나와 있지 않죠. 요지만 근데 일단 격파했다는 거는 사료가 안 나와 있고 사실 여기 나온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징계한테 당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자 이만희 한해 원조를 받아서 주변의 소옥과 진번 인도를 복속시켰다. 그래서 위만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네. 위만 때는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 황제의 허락을 받고 왜냐면 주변 민족들 정복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았지만 우고왕 때는 사이가 나빠졌어요. 예. 그 답이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고조선의 팔조복금은 그 도덕질 한 적에 12배를 도덕하였다. 일찍 12법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고조선 8조 복금은 도덕질 한 자에게 50만 전을 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 있지만 12배의 배상 구조는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일찍 12법은 그 예맥 계통의 고구려 부요 계통이에요.
고구려하고 예족의 그 부여 계통, 고구려 부여. 맥족의 그 고구려와 예족의 그 예맥 계통이죠. 부여. 요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1번을 보면 신석기 문화를 농경사회 배경화 성립했다. 틀렸죠. 예. 신석기는 청동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조선 중심지, 전기 고조선 중심지가 요령지형의 비파용동구 같은 그때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틀렸고, 그냥 단군 신화는 상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항서제이지, 동국 여지슬람이 있다. 단군 신화는 오래전부터 평양 일대에서 민간에 구전됐다가 원나라 항쟁 시기 때, 몽골족 항쟁 시기 때 정통문화 붕괴되고 백성의 통합을 깨기 위해서 그 당시 지배층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 대동강 이남의 대동강 지역의 지역신에서 민족 시조로 변모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단군 신화가 그 당시 이제 구전으로 전하였다가 그걸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국 유사 최초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시조 지지, 동국여지슬람 이런 거 기록이 됐어. 근데 여기에서 한서지지는 기록돼 있지 않아. 중국 측 사수잖아. 중국 측 사수에서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를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니까. 예. 그래서 얘는 뺐다. 예. 중국 측 사수는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로 현존하는 이제 사서 중에 간자, 사기, 산해강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측 사서지만 뭐냐면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신화 관련된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빼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면 미순시토기가 출토된 지역을 세역범위로 설정하며 요령지방의 중심을 알 수 있다. 예, 이건 맞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송시토기에는 그 당시 그 고조선의 남방 한계선의 어떤 지표 유물로서 사용된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미송시토기는 남방 유역, 그러니까 대동강 이북 지역의 이제 그 고조선 보면 남방 쪽이죠. 남쪽 유역의 지표 유물이지만 고조선 전 연역을 알 수 있는 지표 유물은 아니에요. 예. 주로 이제 그 고조선 남쪽 경계선 대동강 일대에서 주로 많이 출토되는 유적 토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하면서 연을 정복하여 강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자, 일단은 역사적 팩트가 안 맞아.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연을 정복하여 강대 영토를 차지했던 건 일단 사실관계 안 맞죠. 자, 오히려 BC 4세기 때 연의 징계에 침해받고 2000리 땅을 빼앗기고 만번을 건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그 청천강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철기 문화가 들어왔죠. 1차적으로 철기 문화가 된 거예요. 청천강 이북 지역에.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 초기 철기 시대라고요. 학자들이 철기와 청동기가 같이 있었던 시기. 대략 이제 그 BC 4세기에서 BC 1세기 중간 사이를 얘기하는데 이 초기 철기 시대 때 주로 철기는 어느 지역이 많으면 청천강 이북 지역이나 아니면 한반도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과 교류가 많은 뭐 늑도 같은 연해안 일대 이런 데 철기 유적지가 들어갔지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뭐냐면 확산되지 않았어. 근데 2차적으로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것은 위만 조선이 들어올게요. 자, 위만 조선. 위만 조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철기 문화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이 돼요. 이게 BC 1세기 때죠. 그 BC 1세기 이후부터는 철기 시대라고 하죠. 위만 조선이 들어오면서 위만 자체도 이제
중국계 청중기 문화를 가지고 왔었고 예전에 또 이제 위만과 싸우면서 고조선 유민들 계속 내려오잖아요. 위만한테 패한 고조선 유민들이. 그래서 한반도 남쪽까지도 이제 뭐냐면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됐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입된 거, 본격적인 것은 2차 해당이죠. 예, BC 1세기 이후다. 이거는 위만 조선이 들어오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항과 중항 때가 아니라 분항과 중항이 위만한테 쫓겨나고 나서 이만 조선 때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야.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3번을 볼게요. 3번. 자, 요거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인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BC 1세기에서 AD 4세까지 전까지 초기 국가사항들에 대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삼국사기도 있지만 삼국사기 경우는 믿지 않는다고 했죠. 저 삼국지 위지동의전 많이 인용을 해요. 이게 이제 1차 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삼국사기는 2차 사료고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들이 상당히 부실해. 역사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삼국 초기 때 초기 국가 시대 때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자,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 연맹왕국 시대의 자료이다. 각 항의 자료와 나라에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음락에는 마을에는 세력 있는 자가 있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뭐냐면 종을 삼았다. 요 하오라고 표시했는데 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노예는 아니에요. 노비는 아니고 부자유 민이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속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호민들에게 그러니까 예속돼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기록이냐면 요 관련된 내용은 대개 이제 고구려나 부여 관련된 내용이죠. 고구려 부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이거 음노라고 돼 있잖아요. 음노는 어디냐면 말갈과 여진을 그다음 위진남북주 시대 때 불렸던 명칭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풍속이 산이 깊고 험하여 각부로 나누고 서로 범하여 간섭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동해 책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부여가 아니죠. 그래서 동해 책하는 그 당시 시족사의 유풍이 잔존된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자, 앉아서 먹는 자가 마녀구가 됐다. 자식자. 놀고 먹는 자가 마녀 됐고 하우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그들을 공급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는 고구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3편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오예요. 예, 하오. 예. 제가 이걸 이제 한문교육가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하오라는 것을 계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직역해서 아랫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 그 교육가분들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마을에는 각각 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 사이에 살면서 항상 동굴에 산다. 대가 큰 집은 사다리 9개 정도의 깊이고 깊이다. 자, 이거 있고 자, 이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은 어디에 있냐면 요건 후한서 동의열전에 있어.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에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요. 요거는 그 예문 자체가 후한서 동의열전에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동의열전 하면 우리 민족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고요. 동의 자체가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의 오랑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한조,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그 다음에 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노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와 관련된 건 예가 아니라 동해가 아니라 동해의 음노와 관련된 거야. 음노. 음노. 요거 음노와 관련된 내용이다. 오늘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디귿이죠. 네, 맞는 거니까
자, 5번을 볼게요. 5번이었는데 이게 4번이니까 4번 해야겠네요. 4번을 보죠. 자, 이것도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인데 나라는 임금이 있다. 그리고 모두 6종류의 가축을 벗으면 하고 있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태사자, 대사, 사자가 있다. 음락에는 호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안에는 노복과 같은 처지의 하우도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보면 자 일단 제가가 이제 사축도를 이제 뭐냐면 통치하는 부분도 있죠. 여기 보면 자 요걸 볼 때 이거는 부여와 관련된 기사죠. 음. 그러면 요때 이제 부여가 있는데 요 뒤에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적과 싸울 때 유적할 때 기역은 수수 나가 싸우고 니은은 뭐냐면 멀리서 군량민을 운반한다. 식량을 운반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면 요때 싸움의 주체는 뭘까? 제가죠. 제가고 여기에서 군량민을 운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워드야. 그럼 답이 2번이야. 2번. 참고로 그 당시에는 상고시대 때는 뭐랄까요? 싸우는 사람들은 지배층이었어요. 지배층.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투와 전쟁은 심리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이에요. 약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들이 싸웠고요. 그다음 피지배층은 거기에 분량을 내는 보급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피지배층까지 동원의 대상이 된 것은 나중에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화된 이유고 초창기 때 상고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지배층만 쌓았다. 예. 제가 같은 지배층만 쌓았다. 그래서 답이 기획과 니은이죠. 실제 전투는 제가가 지휘관을 한 거고 그 밑에 종자들이 따라서 이제 싸웠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요거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 96번입니다. 자, 이것도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인데 볼게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나라 안에는 대가들이 밭을 일구지 않으며 앉아서 먹는 자가 자식자가 마녀구다. 하우들이 멀리서 쌀이나 어물이나 소금을 공급해준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걸 국중대회라고 하죠. 이걸. 이 국중대회는 그 여기에서 국이라는 것은 나라국으로 해석하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국내성으로 해석을 해서 국내성에서 했던 큰 대회라는 뜻이야. 예, 요건 국은 도성이라는 의미죠. 예, 이 대회가 뭐냐면 동맹이다. 동맹. 자, 동맹은 고구려 제천 행사죠. 그래서 그 제천 행사 관련된 내용이 여기도 있죠. 예, 그 나라에 큰 동굴이 있고 이걸 수요이라고 하는데 10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수신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에 모셔 제사를 지냈다. 예. 요게 수신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수신은 유아 부인이야. 유아 부인은 누구의 어머니죠? 고중몽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신 유아 부인이 그 햇빛을 잉태받아서 아들 잉태했죠. 하늘의 명을 하늘의 그 자식인 아들 잉태했는데 그것을 뭐냐면 행사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도성 동쪽의 큰 동굴에서 국동대열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유아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아들 뭐냐 품고 햇빛을 받아서 알을 낳는 알을 베는 그런 장면을 모사함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잘났다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부족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권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동맹제죠. 동맹. 그래서 이거는 동맹 관련된 내용이니까 고구려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철기를 생산하고 낭랑 대방 예외와 교육했다. 요거는 이제 뭐 변환 지역이죠. 자, 옥조를 정복해서 곡물과 곡물을 납부했다. 자, 요거는 고구려죠.
예, 고구려는 매년마다 옥조를 어떤 이제 곡물과 어물을 곡물을 받았고, 그 옥조나 뭐 동해 같은 나라는 고구려 압력 때문에 고대 국가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부족 국가다 이거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추도는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다음 음락 상호 간의 그 침범한 노비, 소호, 말 등을 배상했다는 것은 동해 체카와 관련된 거죠. 자, 6번을 풀어볼게요. 6번. 자, 여기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기록이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동맹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거예요. 자, 나는 볼게요. 나는. 자, 부인이 질투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고 죽이고 나서 그 시체는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져 썩게 했다. 자, 여자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돼야 했다. 자, 요거는 이제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알 수 있듯이 부유의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짝지어서 이제 보면요. 기획을 보면 압록강 일대에 돌무지 무덤을 축조했다. 맞죠? 예. 돌무지 무덤, 적석촌이라고 하는 것들 하죠. 그래서 고구려는 부유족과 맥족이 연합해서 건국한 나라예요. 부유족 같은 경우에는 예족 같은 경우에는 매장 형태가 토장, 그러니까 시체 땅에 묻는 형태지만 맥족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시체를 땅바닥에 눕히고 그에 돌을 쌓는 건데 어, 대개 보면 이 지배층은 부유족이지만 무덤 형태는 맥족의 풍습을 따랐어요. 돌무지 무덤 형태. 맞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달을 보면 고구려 관련된 설명 중에 은낙을 함부로 침범하면 그 대가 노비 또는 소말을 편성했다. 이거는 체크가 관련 거는 동해 체크 아니죠. 자, 그다음에 나의 국왕 의라는 서진의 도움을 받아 선비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부흥했다. 맞아요. 예. 선비족을 물리쳤는데 요 관련된 내용 삼국지 위지동의정에 실렸잖아요. 그 후에 내용이니까 3세기 후반에 이 중국의 통일 왕조가 무너지니까 유목민 세력들이 흥기하고 고구려 세력이 확대된 거에서 부여국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85년에 선비족 모용우 씨가 수도를 공격해요. 부여의 수도를 공격해 함락시키고 10,000명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국왕이었던 의려가 자살하고 부여 왕씨 두만강 유역인 부곡조도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을라가 왕위를 계승한 후에 서진의 도움을 받아서 선비족 덕택하고 역도를 회복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가마장한 후에 썩으면 뻔한 추억 각 속에 위치하고 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시체를 눕는 걸 간이라고 하죠. 이걸 간이라고 하고 각은 시체를 둘러싼 또 하나의 또 뭐냐면 나무판자를 말해요. 이걸 각이라고 해요. 각에는 주로 이제 부장품 같은 것들 많이 묻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려서 각을 안치하고 온 가족들의 뼈를 한 각 속에 넣었다. 예. 자, 이걸 시체를 감회장으로 썩으면 뼈를 추려서 각 속에 안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골장제, 가족 모임 골장제. 그 다음에 쇠골장이라고 하죠. 쇠골장. 자, 이건 부유의 풍습이 아니라 옥조의 풍습이야. 옥조. 예. 옥조.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기읍과 디귿. 답이 2번이 되죠. 2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상고사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상고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뭐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이제 뭐냐 상고시대 때, 그러니까 그 뭐라죠?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들은 별로 안 나오고요. 나올 수가 없죠. 대학 고대사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주로 이렇게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기사들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보고 초기 국가들 특징들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걸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관련된 내용인데 고대사 관련된 고조선의 고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보죠. 자, 1번 자료 볼게요. 다음의 사료는 고구려 후기 정치제도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자,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내용을 보면 이건 주서, 북주서에 있는 내용인데 중국적 기록이죠. 여기 땡땡 A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싸워서 이긴 자가 뺏어서 수도 취하고 왕이 임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요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A에 들어갈 건 대대로야. 그래서 대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왕이 임명하지 못하고요. 귀족들이 선임하는 해갖고 제일 적임자를 선출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냐 위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싸운 다음에 이긴 자가 대대로가 되죠. 그 왕은 그때 싸울 동안 문을 틀어잡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대대로가 이제 뭐냐면 문을 두들기면 그때서 그걸 인정하고 임명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임명하지 않고 그냥 인정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대로.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사료나는 보면 그 여기 보면 이제 중국적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간등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하도 기니까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B에 들어갈 것은 대대로죠. 그래서 A와 B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강령은 대대로고요. 그 다음에 위의 사료 참고해서 고구려국의 정치 운영 방식을 50자 이내 쓰시오.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볼 때 이제 고구려 정치 운영 방식은 귀족 연립 정권 형태였다. 예. 그래서 귀족 연립 정권이라는 것은 특정 귀족이 정권 독점을 피하고 유력 귀족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를 얘기하죠. 예. 요 얘기. 그래서 귀족 연립 정권의 이제 형성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안원왕 이후부터 그 네 분이 있었잖아요. 안왕 죽고 나서 그걸 이제 할 때, 그 당시 추군계하고 세군계, 추군계와 세군계가 어떤 다툼이 있었죠.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로는 나닥 백제연합, 신라 백제연합군과 예, 나제동맹군과 북쪽으로는 돌고초군과 위기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타파하기 위해서 기존 연립 정권이 형성됐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족 연립 정권. 그래서 그 특정 귀족 세력들이 정권을 독점을 피하고 유력 귀족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삼국시대에서는 부채제에서 주연제로 진정하는 과정에서 정비된 통치구조 잘못 설명한 것은 예. 부채제도는 요거 대표적인 고대 국가 형성 관점 중에 하나죠. 여기서 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서현성이 내포된 건 아니에요. 개념 내 지역적인 어떤 정치단이 단위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중앙집권 넘어가기 전에 가도교수의 부가 형성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얘기한 건 부채제에서 중앙집권 넘어간 과정에서 왜 넘어가느냐 뭐 요 관련된 내용이야. 예. 자, 그럼 보면 피정복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됐다. 그리고 부채제에서 자치적인 유속이 계속되었다. 그 왕권화의 이론적인 간등제가 이룩되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의 백성들이 인두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있는데 답이 뭐겠어요? 여기 중앙집권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 부채제에서 그죠? 부에서 중앙집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2번은 부채제에서 자치적 유습이 계속됐다. 이건 부채제 거잖아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요 부채제에서 중앙집권 과정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제에서 자치적 유습이 뭐냐? 요걸 이제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걸 고구려 기준으로 봐야 돼. 고구려는 오부족 연합체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면 그 당시 이제 부채제 아래에서 독자적인 종료사직이 있었다는 거. 종료사직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이거 왕실만 있는데 부채제에서 부족장들이 종료사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고구려 초창기 때 그 왕실이었던 손오부가 계로부의 통치 아래에서도 종료사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부가 있었다는 거죠. 예, 부 안에 또 하나의 부가 있었어. 예, 예, 분해부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각 부의 대가들이 독자적인 관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체제 안에서는 이런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권과 군사권을 제한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도 그 뭐냐면 민을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수장층을 매개로 누층적 지배의 과정, 계속 관계였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체제의 특징이고, 1번과 3번, 4번은 부체제에서 중앙 집권을 나타나는 간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중앙정부가 박상대에 인두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재민지배 체제 강화죠. 고대 시대 때는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토지나 재산을 받던 호세가 아니라 인세, 인두세를 강조해. 요거 예전에 또 뒤에 기출문이 나왔죠. 음. 왜 인두세를 강조하냐? 농업 생산이 낮기 때문에 토지 비옥도나 생산량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수에 따라서 걷는 게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 강개토 대응 16년째 기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